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지금 5반, 6반, 7반은 1학기 때 수업을 했고요. 1반부터 4반까지는 처음 수업을 합니다. 어, 선생님 이름은 이지희, 시간표에서 봤죠? 이지희 선생님이고, 2층 교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파트는 4단원의 집합과 명제, 그리고 어, 마지막 단원인 마지막 단원이 뭐죠? 마지막 단원인 경우의 수,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 파트를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1학기 때와는 다르게 내 시간을 전부 다 한 사람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단원을 잘라서 2시간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2시간은 신광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업을 할 내용은 집합과 명제인데, 교과서가 이번 주에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죠. 집에 안 가지고 가서. 근데 상관없이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끝에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과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과제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거를 톡톡 웍스 톡톡웍스에 우리 주시면 될 것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과 명제는 5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두 번째는 집합의 연산, 세 번째는 명제와 조건, 네 번째는 명제 사이의 관계, 다섯 번째는 명제의 증명과 절대 부등식의 증명. 해서 이 5개의 단원을 진도를 나가고 나면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교과서 시작 부분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없어도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교과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와 노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집합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합하세요. 그러면 모이세요 라는 뜻이 되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분명하게, 즉 어떤 조건,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들의 모임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집합하시오 모이시오 했을 때 아무 때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명확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해볼게요. 그 개념 확인에 보면 교과서에 166쪽에 10보다, 교과서 없는 사람은 그냥 강의 들으세요.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그 다음에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자, 봤을 때 얘들아,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1, 3, 5, 7, 9. 대상이 분명한 모임이 되죠. 어떤 이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자, 10에 가까운 수는 도대체 가까운 수는 9라고 해야 될까요? 8이라고 해야 될까요? 2라고 해야 될까요? 1이라고.
자, 이 대상은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집합이라 하고, 그리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1번은 집합인지 아닌지 말하고, 집합이면 그 원소를 모두 말하라고 했어요. 자, 1번 문제는 지금 교과서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서 문제를 쓸 겁니다.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원소를 정해볼까요? 이 원소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6은 포함되지 않겠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따뜻한 나라의 모임입니다. 따뜻한 나라의 모임. 따뜻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따뜻하다라는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고 그래서 대상을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집합을 얘기하면 어떤 기준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면 집합.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원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수학이라는 건 얘들아 기호의 학문이거든. 기호의 학문이라서 기호를 사용하면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 간결하게. 자, 그러면 교과서 167쪽에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번은 문제가 8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 자, 그러면 원소는 뭐가 될까요? 1, 8, 2,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2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죠.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4라는 것은 A의 원소고 8이라는 것도 A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를 해보면 이때 우리는 한글로 원소이다, 원소이지 않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기호로는 원소 아니다, 원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합의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교과서 아래쪽에 보면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 자,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면 집합의 표현 방법 교과서 167쪽 아랫부분에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형광펜이나 빨간 펜으로 한번 그 색깔을 칠해 볼까요?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소를 다 나열하는 거고 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을 100 이하의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10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자, 원소 나열법으로 A를 표현해 볼까요?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다 나열하는 겁니다. 홀수는 1, 3, 5, 7, 9, 99까지인데 99까지 다 표현하는 건 좀 애매해. 그래서 앞에 3개 정도를 쓰고요. 계속 이어진다라는 땡땡땡으로 원소의 일부를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소를 나열한 이 순서는 바꾸어도 됩니다. 어떤 순서를 먼저 가지고 와도 상관없지만 중복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바꿔도 되고 중복해서 그러니까 3을 2번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집합 A를 조건을 이용해서 제시를 해보면 조건 제시라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하나.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X 하나를 가지고 오고 X는 뭐가 되죠? 100 이하의 홀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린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소 나열법은 뭐 그냥 원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 나열하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구체적인 원소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소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또 이렇게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한 가지 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벤 다이어그램. 자, 의견 교과서 16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냥 한마디로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게 보면 집합 A는 A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얘들아? 1, 3, 5, 땡땡땡 어떻게? 99 이렇게 표현을 A라는 집합을 쓰고 동그라미에 표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다 적어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3번을 통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하는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교과서도 준비 안 돼서 난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음 문제를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교과서 168쪽. 자, 8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A에 대해서 자 우선 원소 나열법은 8 이하면 얘들아 좀 많지. 8 이하면 좀 많아요. 그래서 다 쓰기는 그렇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1, 2, 3까지 쓰고 쭉쭉쭉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 조건 제시법으로 또 표현을 해보면 조건 제시법을 해보면 대표하는 원소 하나 EX는 8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동그라미 A 1, 2, 3 아까 100 이하의 홀수는 너무 많아서 안 적었는데요.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다 씁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 쓰는 게 맞아요. 자, 2번 20 이하의 4의 배수의 집합. 자,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4, 8 이거는 땡땡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x는 20 이하의 4의 배수. 그래서 집합 B는 4, 8, 12, 16, 20 이렇게 나타내면 뭐가 된다?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데 쌤 추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 쌤이 좀 수정할게요.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모든 수를 다 쓰되 방금 쌤은 심표를 막 찍었는데 심표 찍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적고 심표를 찍지 않는다는 거, 다 적고 심표를 찍지 않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68쪽에 자, 집합에 방금은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만 궁금할 때가 있어. 자, 개수는 기호로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그리고 원소가 유한계는 유한집합. 원소가 무한히 많은 것은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공집합은 무슨 집합이 될까요?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유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교과서 개념 확인 보자. 자, 개념 확인. 집합 A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됐어요. x제곱 빼기 5x 빼기 6은 0. 여기에 대응하는 원소는 인수분해 보면 x-6에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6이 원소 나열법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 자, 그 다음에 문제 B가 뭐냐면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그래서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개. 자, 오늘 과제입니다. 과제 쉽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답할 수 있는 단답형이고요. 이거를 지금 바로 그냥 채팅창에 우리 채팅창에 바로바로 답해 주세요. 채팅창에 바로 답하고 답을 하고 나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나가면 출결 인정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다 들은 학생은 과제를 풀어서 과제는 단답형입니다. 채팅창에다가 답을 하고 나가면 출결 인정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집합 B는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랑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각각을 구해서 우리 채팅창에다가 바로 답글을 달아주면 달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답글을 달면 출결이 인정돼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원격 수업을 시작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